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두 번째 영상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버블에 들어가서 페이지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볼 겁니다. 저희가 먼저 이번 영상에서 좀 만들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고 어떤 것들을 배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면요. 우선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로그인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변경이 되고, 회원가입하기를 누르면은 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이메일 주소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도 입력을 하고, 이름도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도 이렇게 입력해서 회원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회원가입이 된 이후에 그 유저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실제로 생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메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빈 화면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이제 메인 페이지를 따로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여드렸던 요 페이지, 즉 회원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앞전에 요 버블 앱에 들어오셨을 때 처음에 들어온 페이지가 인덱스라고 하는 페이지에 들어와 계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버블 앱을 이제 만드시게 되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있는 페이지가 세 가지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고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add a new page를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AI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베타 버전에 우리가 이제 특정 입력값을 넣게 되면은 여기다 이제 특정 유형을 정하고, 우리가 입력값을 넣게 되면은 이제 챗GPT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지를 이해하고 그 페이지를 또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면은 아무리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AI로 만드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요 Add a New Page를 누르셔서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참고로 이제 페이지 네임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여기 URL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로그인이라고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셨죠?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들 사이에서 뷰라는 걸 눌러보시면요. 저는 사실 지금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그대로 해도 되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에 Show Grid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페이지에서 작업을 할 때 이게 이제 있거나 없었을 때, 지금 이게 있는 상태죠? 이렇게 있었을 때에는 어떤 이제 이 페이지에다가 요소들을 넣을 때 간격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잘 파악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그리드를 넣어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10이나 16 이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그리드가 있는 것 자체가 좀 헷갈려가지고 이걸 사용하지는 않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나중에 어떤 특정 요소와 요소들 간의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소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값을 보여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놔야만 합니다. 요게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훨씬 편하니까, 우선은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놔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페이지에다가 뭔가 버튼도 만들고 텍스트도 넣고 이런 것들을 이제 넣을 건데, 그런 것들을 넣을 때 미리 사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사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컬러라든지 이 버튼의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여기다가 사전 설정해 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 페이지에서 이 버튼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 설정해 놓은 이 스타일 가이드에 해당하는 버튼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버튼은 뭐 프라이머리 버튼, 아웃라인 버튼, 플랫 버튼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스타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셨을 때 버튼이라고 하는 부분에 예, 이렇게 플랫 버튼, 아웃라인 버튼, 프라이머리 버튼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버블에서 좀 중요했던 것은 너무나도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처음 하나하나씩 다 만져보는 것보다는 좀 무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은 무시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거든요. 저 또한 뭐 개발자도 아니고 또 디자이너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에 다 이해하고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방 지치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따라해 보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그 뒤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뒤에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스타일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스타일 베리에이블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누르시게 되면요. 저는 아마 이 맞춤 폰트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으실 건데요. 저도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은 처음에 이 폰트에 대한 우리 디자인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트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노트산스를 우선은 여러분들이 기본 설정하셔도 되시고요. 나중에 이 폰트 자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로 또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폰트를 또 적용하고 이런 것도 처음에는 불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는 이 노트산스라고 하는 폰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리 사전 설정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는 이제 뭘로 사전 설정해 놓을 거냐면요. 제가 저희 만들 페이지에 사전 설정해 놓은 것을 좀 보여봐 드리면요. 우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요 컬러로 이제 저희가 바꿔 놓을 건데 참고로 이 컬러에 대한 값이 이런 식으로 뭔가 6자로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헥스 코드라고 말을 하거든요. 헥스 코드로 이렇게 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가 이렇게 우리가 값을 변경할 때마다 달라져요. 이 6글자가. 그래서 이 6글자를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그냥 따라 쓰시면 되긴 하는데요. 수정을 해서. 근데 참고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 웹사이트나 특정 브랜드에 컬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컬러를 어떤 헥스코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걸 좀 하나 설명드리면요.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을 누르셔가지고요. 확장 프로그램에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로 넘어가셔가지고요. 네, 이거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야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탭을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서 저희가 뭐라고 검색을 할 거냐면, 자, 웹 색상 선택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아마 요거인 것 같아요. 맨 위에 거, 웹 컬러 피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이거를 저도 추가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추가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여기 이제 추가가 되었다라고 나올 거고요. 처음에 숨겨져 있는데 숨겨져 있는 거를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폴더를 핀 고정을 해 놓으시면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전에 선택했던 컬러가 이제 블루버틀이라고 하는 제가 요즘에 좀 좋아하는 그 커피의 메인 컬러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가 있다라 하면은 이거를 이제 누르셔가지고 Pick Color from Web이라고 하는 이걸 눌러보시면요. 제가 다른 데에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한다 하면은 이거를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네이버 색깔을 이렇게 한번 찝어보면은 네이버 색깔이 이렇게 헥스 코드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 헥스 코드 샵부터 03C75B라고 하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딱 쓰시면은 네, 알맞게 들어가시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색상을 선택할 때에는 이런 특정 사이트나 특정 브랜드의 이 컬러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져와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팁들은
제가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랑 똑같이 따라 하신다고 하면은 처음에 프라이머리 컬러, 즉 메인 컬러는 그 블루 버틀 메인 컬러인데 42B CD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흰색이 FFFF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이 0000인데 저는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컬러를 000보다는 조금 연한 11111 약간 붉은기가 포함된 요 컬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요거 우리가 뭔가 석세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공하거나 승인 처리되면은 나타나는 뭐 버튼이라든지 알림에 표시할 디자인 이제 컬러를 여기다가 정할 건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초록색을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같은 블루 계열을 좀 사용하고 싶어서 앞전에 사용했었던 요거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세스 이후에 이제 제가 텍스트 컬러를 좀 하나만 추가해 볼 건데요. Create a new color variable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컬러 하나를 컬러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컬러 variable name에 컬러 네임에다가 뭘로 해볼 거냐면 차콜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secondary 텍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가 조금 더 강도가 약한 그런 이제 텍스트에 쓰는 건데 333333이라고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게 33333 한 다음에 약간 투명도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60%. 그럼 좀 더 연해지시죠? 그래서 40%로 할까요? 40%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한 두 개만 더 추가해 볼 건데 라이트 그레이 라고 하고 이거는 뭔가 우리 선을 그릴 때 이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이것도 많이 이제 사용되는 컬러인데 EB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컬러는 그레이 블루라고 해서 약간 저희 회색기가 있는 그런 컬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표면에다가 이 컬러의 코드 번호가 뭐냐면 DFEFU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까지 스타일을 설정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디자인 쪽으로 넘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당장 한번 이 페이지를 작업해 볼 건데 여기서 잠시 저희가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